저녁 7시 형광등 불빛이 쨍한 품질관리실. 기계 소음은 여전하고 나는 오늘도 책상 앞에 앉아 있다. 오늘도 야근이네. 핸드폰이 울렸다. 지후였다. 여보세요? 혜진아, 아직 회사야? 오늘 회의 어떻게 됐어? 목소리가 부드럽다. 늘 그렇듯이. 잘 끝났어. 근데 보고서 정리하느라 조금 늦을 것 같아. 역시 우리 혜진이 똑똑하니까 일이 많지. 내가 지금 근처야. 10분만 기다려. 데리러 갈게. 전화를 끊었다. 나도 모르게 미소가 나왔다. 옆자리 세라 언니가 날 보며 웃는다. 또 남자친구. 요즘 표정 완전 달라졌더라. 그래? 그렇게 티나? 당연하지. 15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야. 근데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진짜. 이번엔 다른 것 같아. 그랬다. 정말 그렇게 믿었다. 레스토랑은 깔끔했다. 테이블보도 하얗고 조명도 은은하고. 지후가 내 의자를 빼준다. 단정한 정장 차림. 항상 그렇게 정돈돼 있다. 여기 앉아. 오늘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원래 그런 거지 뭐. 지후가 메뉴판을 보더니 자연스럽게 주문한다. 내가 고를 틈도 없이. 혜진이는 파스타 좋아하니까. 여기 봉골레가 괜찮대. 내가 추천받았어. 고마워. 근데 나 아무거나 다 잘 먹는데? 지후가 웃는다. 알지. 근데 너는 재료가 좋은데 겉 포장이 좀 아쉬운 편이잖아. 좋은 거 먹어야 피부도 좋아지고 그러는 거야. 재료가 좋은데 겉 포장이 아쉽다. 그 말이 순간 걸렸지만 나는 웃어 넘겼다. 그래? 내가 그렇게 관리가 필요해 보여? 지후가 내 손 위에 손을 올린다. 아니, 그게 아니라 너를 더 빛나게 해주고 싶은 거지. 내가 옆에서 좀 도와줄게. 옷도 같이 고르러 가고 미용실도 내가 아는데 소개해 줄게. 고마워. 고맙다고 말했지만 뭔가 이상했다. 뭐가 이상한지는 몰랐다. 그냥 넘어갔다. 식사 중간 지후가 와인잔을 들었다. 혜진아, 우리 사귄 지 벌써 반년이야. 벌써 그렇게 됐네. 부모님한테 너 얘기 많이 했어. 우리 아버지가 대학 교수셨는데 요즘 보기 드문 성실한 친구라고 하시더라. 나한테 대한 얘기를. 벌써.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한테 대한 얘기를 벌써 하셨어? 당연하지. 나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 알잖아. 지후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조만간. 우리 부모님께 인사 한번 드리면 어떨까? 머릿속이 하얘졌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다. 벌써? 그런데 나 아직 준비는 내가 다 도와줄게. 넌 그냥 너 자신만 보여주면 돼. 아, 그리고 그날은 좀 단정한 옷 입어.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내가 쇼핑 같이 갈까? 단정한 옷. 첫인상. 쇼핑. 생각해 볼게. 혜진아, 걱정 마. 내가 다 잘 정리해 줄게. 너는 그냥 나만 믿으면 돼. 정리. 그 단어가 또 걸렸다. 하지만 나는 또 넘어갔다. 밤 11시 작은 원룸에 돌아왔다.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켰다. 아버지 사진이 보였다. 재활용센터 앞 트럭 옆에서 찍은 사진. 무릎 보호대를 차고 계셨다.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빠, 나 요즘 괜찮은 사람 만나고 있어. 조만간 소개시켜 드릴게. 답장은 금방 왔다. 그래. 우리 딸 고생 많았는데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무릎 조심하고.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다. 눈을 감았다. 괜찮은 사람 만났다 싶었다. 말도 부드럽고 나를 챙겨주고 미래도 안정적이고
15년 동안 현장에서 버티면서 내 인생에도 쉬운 구간이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드디어 온 것 같았다. 그때는 몰랐다. 관리와 사랑이 다르다는 걸. 그리고 누군가의 배려가 사실은 교정일 수도 있다는 걸.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다. 희미한 불안감이 스쳤다. 하지만 나는 그것도 그냥 넘어갔다. 월요일 아침 회사 로비에서 세라 언니를 만났다. 언니는 커피를 건네며 물었다. 주말 어땠어? 남자친구랑 또 만났어? 응. 브런치 먹으러 갔다 왔어. 좋겠다. 근데 혜진아, 뭔가 표정이 애매한데? 애매하다. 그 말이 맞았다. 뭔가 계속 걸렸는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었다. 언니, 나한테 물어볼 게 있어. 우리는 휴게실로 갔다. 아무도 없는 시간이었다. 남자친구가 날 챙겨주는 건 좋은데. 가끔 말이 좀 이상해. 이상하다니? 예를 들면, 지난주 금요일이었다. 퇴근길에 지우랑 걷고 있었는데 횡단보도 앞에서 폐지 모으시는 할머니를 봤다. 리어카 가득 신문지랑 박스를 싣고 계셨다. 지우가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나라에서 이런 걸 그냥 두면 안 되는데. 말은 복지처럼 들렸다. 근데 표정은 달랐다. 보기 싫다는 표정이었다. 왜? 무슨 말이야? 아니, 저런 분들 길에서 일하시는 거. 좀 안타깝잖아. 복지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지. 안타깝다고 했지만 목소리에는 동정이 없었다. 그냥 불편하다는 느낌만 있었다. 나는 그냥 넘어갔다.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자고 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주 수요일 야근 끝나고 지우한테 전화했을 때였다. 오늘 현장 식당에서 저녁 먹었어. 기사님들이랑 김치찌개. 거기서 먹었어? 응. 왜? 거기 김치찌개 진짜 맛있어. 지우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혜진아, 너는 그런데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무슨 말이야? 나 현장 사람인데. 알지. 근데 너는 팀장이잖아. 관리직이고. 굳이 그런 데서 안 먹어도 되는데 왜 거기 앉아 있어? 그런데 그 단어가 귀에 박혔다. 나 거기 사람들이랑 15년 일했어. 다 아는 사람들이야. 그래도 이제는 좀 선 그어야지. 내 위치가 달라졌잖아. 나중에 우리 같이 다니면 그런 습관 고쳐야 돼. 고쳐야 한다. 습관을. 나를.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는 또 자기 합리화했다. 그냥 걱정하는 거야.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세라 언니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를 봤다. 혜진아. 응? 그거 걱정 아니야. 뭐? 그거 선긋기야. 너를 자기 세계로 끌어올리려는 거지. 근데 그 과정에서 내 세계를 낮게 보는 거야. 가슴이 철렁했다. 언니 그렇게까지. 혜진아, 나 결혼 생활 10년 했잖아. 처음엔 다 배려처럼 들려. 이거 하지 마, 저거 고쳐, 이렇게 입어. 근데 그게 쌓이면 너는 작아져. 조금씩. 너도 모르게. 근데 지우는 진심으로. 진심이면 뭐해? 내 아버지 직업 물어봤어? 아직.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 대답할 수 없었다. 사실 나도 무서웠다. 아버지 얘기를 꺼내는 게. 그날 저녁 지우랑 약속이 있었다. 카페에서 만났다. 지우가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면서 웃었다. 혜진아, 너 요즘 피곤해 보여. 일 좀 줄일 수 없어? 바쁜 시즌이라. 어쩔 수 없어. 에이, 그래도. 나중에 우리 부모님 만날 때 피곤한 얼굴로 가면 안 되잖아. 부모님. 그 얘기가 나왔다. 지후가 자연스럽게 물었다. 아, 참, 혜진 아버지는 뭐 하셔? 심장이 쿵 떨어졌다. 드디어 왔다.
이 질문이. 아버지는 재활용 일하셔. 재활용? 응. 고철 선별이랑 폐지 수집. 작은 선별장 운영하셔. 트럭 직접 몰고 다니시고. 지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봤다. 아, 힘드시겠다. 뭐가? 이제 나이가 있으신데 아직도 그런 거 하시잖아. 그런 거. 또 그 단어였다. 1년 내내 하셔. 비 오나 눈 오나. 그렇구나. 지후가 커피를 마셨다. 침묵이 흘렀다. 어색한 침묵이었다. 근데 혜진아, 괜찮아. 다 이해해. 부모님 직업이 뭐가 중요해. 내가 훌륭한 사람인 게 중요하지. 이해한다. 괜찮다. 그 말들이 위로가 아니었다. 그건 선긋기였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고마워.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이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탈출 티켓을 사랑하는 거구나. 아버지를, 내 전부를 설명하기 어려운 사람 취급하는 거구나.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예민한 건가? 내가 오해하는 건가? 아니었다. 이건 오해가 아니었다. 첫 번째 이상 신호를 그냥 넘긴 순간부터 나는 조금씩 작아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며칠이 지났다. 지후는 평소처럼 다정했다. 문자도 자주 보냈고 퇴근 시간에 맞춰 전화도 했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다. 아버지 얘기를 한 이후로 지후의 말투에 미묘한 거리가 생긴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원래 있었던 거리가 이제야 보이는 건지도 몰랐다. 금요일 저녁 지후가 좋은 카페에 가자고 했다. 한남동의 루프탑 카페였다. 전망이 좋았다. 한강이 보였다. 여기 처음이지? 내가 자주 오는 곳인데 너랑 꼭 같이 오고 싶었어. 예쁘다. 경치 진짜 좋네. 지후가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혜진아, 다음 주 토요일 괜찮아? 토요일? 무슨 일인데? 우리 부모님이 너 보고 싶대. 점심 같이 하자고 하셔. 가슴이 두근거렸다. 떨렸다. 벌써 만나야 해? 응. 아버지가 궁금해 하시더라. 내가 얘기 많이 해서. 근데 나 준비도 안 됐고. 지후가 내 손을 잡았다. 걱정 마. 우리 부모님 되게 좋으신 분들이야. 교양 있으시고 사람 보는 눈도 있으시고. 교양. 그 단어가 또 걸렸다. 너만 너답게 있으면 돼. 아, 근데 옷은 좀 신경 써서 입어. 너무 캐주얼하지 않게.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알았어. 그리고 말할 때도 너무 현장 용어 쓰지 말고. 부드럽게 말해.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거 좀 신경 쓰시거든. 현장 용어. 부드럽게. 신경 쓰시거든. 지후야. 응? 내 부모님은 내 아버지 직업 알아? 순간 침묵이 흘렀다. 지후의 표정이 굳었다. 아직 자세히는 안 말씀드렸어. 왜? 타이밍이 있잖아. 처음 만날 때 굳이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 내 아버지가 그런 얘기였다. 지후야, 나 너무 불안해. 뭐가? 내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 직업 알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지후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솔직히 말할까? 응. 처음엔 좀 놀라실 수도 있어. 우리 부모님이 좀 그런 쪽으로 보수적이셔서. 보수적. 그게 무슨 뜻인지 나는 알았다. 근데 괜찮아. 내가 잘 설명할게. 내 아버지가 자수성가하신 분이고 성실하게 사업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포장하면 돼. 포장. 내 아버지를 포장한다. 지후야, 포장이 아니라 사실이잖아.
우리 아버지 30년 동안 그 일 하셨어. 떳떳하게. 알아.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냥 각도를 좀 다르게 보여주는 거지.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네. 예민. 또 그 말이었다. 카페를 나와서 걷고 있는데 지우가 말했다. 혜진아, 사실 내가 고민이 좀 있어. 무슨 고민? 우리 결혼하면 내 아버지 일 그만두시면 안 될까? 발걸음이 멈췄다. 뭐? 아니, 나이도 있으시고 힘드시잖아. 내가 생활비 좀 보태드리면 되니까. 그럼 굳이 그 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아버지는 그 일이 좋으셔. 좋다기보다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거 아니야? 누가 그런 일 하고 싶어서 해? 그 말에 화가 났다.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후야, 우리 아버지 그 일 자랑스럽게 하셔. 남 부끄러운 일 아니야. 나도 알아.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 혜진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나중에 친구들이나 회사 사람들한테 장인어른 소개할 때 좀 애매하잖아. 애매하다. 내 아버지가 애매하다. 지후야, 나 집 갈래. 왜? 내가 뭐 잘못 말했어? 아니, 그냥 피곤해. 지후가 택시를 잡아줬다. 택시에 타면서 지후가 창문을 두드렸다. 혜진아, 오해하지 마. 나 너희 아버지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냥 우리 미래 생각하는 거야. 창문을 올렸다. 택시가 출발했다. 뒷좌석에 앉아 눈물이 났다. 참았다. 기사님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서 아버지한테 전화했다. 아빠. 혜진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아빠, 나 주말에 집 갈게. 갑자기?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아빠 보고 싶어서. 그래. 와라. 아빠가 해물탕 끓여줄게. 내가 좋아하는 거. 응. 고마워, 아빠.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왜 내 아버지를 설명해야 하고, 왜 포장해야 하고, 왜 애매하다는 말을 들어야 하는 걸까? 아버지는 평생 떳떳하게 일하셨다. 누구한테도 손 벌리지 않으시고 혼자 힘으로 나를 키우셨다. 근데 왜 나는 그게 부끄러운 것처럼 느껴져야 하는 걸까? 잘못된 건 아버지가 아니었다. 잘못된 건 이 관계였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계속 지후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런 거. 포장. 애매하다. 우리 입장. 그리고 깨달았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줄 이미지를 사랑하는 거구나. 주말 아버지 집에 갔다. 재활용센터 옆 작은 단층 집이었다. 30년 전부터 살던 집. 아버지가 현관에서 나를 반겼다. 어서 와라. 많이 피곤하지? 괜찮아, 아빠. 아버지 손이 거칠었다. 장갑 자국이 선명했다. 무릎 보호대를 차고 계셨다. 아빠, 무릎도 안 좋아지셨어? 아니야. 그냥 예방 차원이야. 요즘 날씨가 추워서. 거짓말이었다. 아버지는 늘 아프다는 말을 안 하셨다. 저녁을 먹으며 아버지가 물었다. 남자친구 언제 보여줄 거야? 곧. 좋은 사람이지? 대답하기가 어려웠다. 좋은 사람인가? 나도 모르겠었다. 아빠, 그 사람. 대기업 다녀. 그래? 잘 됐네. 부모님도. 좀 그런 집안이야. 아버지가 교수 출신이시고, 아버지가 젓가락을 놓으며 나를 봤다. 혜진아. 응? 그 사람이 우리 집 보고 뭐라고 하던? 아니, 아무 말도 안 했어. 거짓말. 내 표정 보면 알아. 뭐라고 했어? 말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상처받을까봐. 그냥. 처음엔 좀 놀랄 수도 있대. 근데 괜찮대.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혜진아, 아빠가 미안하다.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다 아빠 때문이잖아. 아빠가 더 잘 살았으면 너도. 아빠, 그런 말 하지 마. 아빠 잘못 없어. 하지만 가슴이 아팠다. 왜 우리가 미안해야 하는 걸까? 월요일 지우한테 문자가 왔다. 혜진아, 이번 주 토요일에 내 아버님 뵈러 가도 될까? 나도 예의는 지켜야 할 것 같아서. 예의. 의무처럼 들렸다. 갑자기? 응. 사람 첫인상이 중요하잖아. 괜히 인사 타이밍 놓치면 나중에 복잡해져. 타이밍. 복잡해진다. 그는 관계를 거래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 토요일 2시에 올래? 좋아. 주소 보내줘. 아, 그리고 혜진아. 응? 내 아버지한테 미리 말씀드려. 내가 간다고. 준비하시라고. 준비. 무슨 준비를 하라는 걸까? 토요일이 왔다. 나는 일부러 평소보다 일찍 아버지 집에 도착했다. 아빠, 오늘 지후 온대. 알아. 준비 다 했어. 아버지가 깨끗한 셔츠를 입고 계셨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으셨다. 손톱도 깎으셨다. 아빠, 괜찮아. 편하게 계셔. 아니야. 사위 될 사람 보는데 대충 있을 수 없지. 사위. 그 말이 무거웠다. 오후 2시 지우가 택시를 타고 도착했다. 깨끗한 슬랙스에 코트.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 안녕하세요, 아버님. 장지후입니다. 아버지가 반갑게 악수를 청했다. 지후가 잠깐 망설이다가 악수했다. 아버지 손이 거칠었다. 어서 와요. 들어가요. 추운데.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옆 센터에서 직원이 소리쳤다. 사장님, 트럭 고철 내려야 되는데 손 좀 빌려주세요. 아버지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나를 봤다. 혜진아, 미안한데 잠깐만. 금방 올게. 아빠, 내가 할게. 아니야. 무거워. 네가 다쳐. 아버지가 센터 쪽으로 가셨다. 우리도 따라갔다. 그리고 그 순간을 봤다. 비가 온 뒤라 바닥은 진흙투성이었다. 고철 냄새가 강했다. 트럭 적재함에 묶인 철선 더미를 아버지가 혼자 끌어내리고 계셨다. 허리를 굽히고 무릎 보호대를 찬 채 땀을 흘리며. 멀리서 보면 그냥 늙은 노동자였다. 딸 아버지인지 모르면. 지후의 표정이 굳었다. 순간적으로. 나는 그 표정을 봤다. 놀람도 아니고 동정도 아니었다. 그건 혐오였다. 지후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혜진아. 응? 솔직히 이런 장면은 나 부모님한테 설명하기 어렵다. 심장이 멈췄다. 뭐라고? 지후가 핸드폰을 꺼내 택시를 불렀다. 미안해. 나 먼저 갈게. 너무 갑작이라서. 나중에 정리하고 얘기하자. 지금 뭐라고 한 거야? 혜진아, 나도 이해하려고 했어. 근데 지후가 센터를 돌아봤다. 고철 더미, 진흙, 녹슨 철판들. 이건 좀 생각했던 것보다 뭐? 대답하지 않았다. 택시가 도착했다. 나중에 전화할게. 진심으로 미안해. 지후가 택시에 올라탔다. 그냥 떠났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택시가 사라지는 걸 봤다. 아버지가 철선 정리를 끝내고 나왔다. 혜진아, 어디 갔어? 지후는? 아빠. 왜? 무슨 일 있어? 급한 전화 왔대. 회사 일로. 다시 온대. 거짓말이었다. 아버지를 속였다. 아이고, 바쁜 사람이구나. 괜찮아. 다음에 보면 되지. 아버지가 장갑 낀 손으로 내 머리를 툭 쳤다. 비 오면 냄새 심하니까 안에 들어가 있어. 여기 딱 미끄럽다.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몰랐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아빠,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그래.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다. 손이 떨렸다. 그 순간 알았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탈출 티켓을 사랑한 거구나. 그리고 아버지를, 내 전부를 설명하기 어려운 사람 취급했다. 핸드폰을 꺼냈다. 사진첩을 열었다. 평소 아빠는 사진 싫어해라고 말했던 그 사진. 2012년 여름 동네 공장 화재 때 찍힌 현장 사진. 불길 속에서 아버지가 직접 고철 더미 치우고 사람들 빠져나오게 도와서 인명구조 협조했다는 기사 캡처. 지역 안전공로 표창 받는 장면. 윤만수 씨 지역산업안전공로상. 나는 지우에게 그 사진을 보냈다. 그리고 메시지를 썼다. 내가 설명하기 어렵다고 한 사람이 이 사람이고 내가 당신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었던 사람이기도 해. 전송 버튼을 눌렀다. 제시도. 화장실에서 나왔다. 아버지가 센터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혜진아,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 아빠. 지우한테 전화해봤어? 일 잘 되고 있대? 거짓말을 이어가야 했다. 응. 회의 중이래. 저녁에 다시 연락 온대. 아버지가 웃으셨다. 요즘 젊은 사람들 다 바쁘지. 이해해야지. 들어가자. 아빠가 커피 타줄게. 집으로 들어가며 아버지의 뒷모습을 봤다. 약간 구분 등 천천히 걷는 걸음. 무릎이 안 좋으신 게 보였다. 이 사람이 평생 뭘 했는지 지우는 몰랐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거실에 앉았다. 아버지가 커피를 내왔다. 혜진아, 그 친구. 좋은 사람 같던데? 응. 근데 왜 표정이 그래? 뭔가 걸리는 거 있어? 말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아버지가 내 손을 잡았다. 거친 손이었다. 장갑 자국이 선명했다. 혜진아, 아빠 말 들어봐. 응. 내가 좋으면 아빠는 다 좋아. 근데 억지로 맞출 필요 없어. 내가 작아지면서까지 누굴 만날 필요 없다고. 눈물이 났다. 참았다. 아빠는 어떻게 알아? 아빠가 너 몇 년 봤는데. 요즘 내 눈빛 보면 알아. 뭔가 불안해 보여. 미안해, 아빠. 왜 미안해? 내가 뭘 잘못했어? 아빠가 이 일 안 하셨으면 내가 이렇게 고민 안 했을 거잖아.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혜진아, 아빠는 이 일 부끄럽지 않아. 한 번도. 30년 동안 떳떳하게 했어. 알아, 아빠. 그리고 내가 만약 아빠 때문에 누군가한테 작아진다면 그 사람은 애초에 널 제대로 보는 사람이 아니야. 핸드폰이 울렸다. 지후였다. 문자가 왔다. 혜진아, 아까는 미안했어. 내가 너무 놀라서. 전화 좀 받아줄래? 받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받았다. 여보세요. 혜진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목소리가 급했다. 사진을 본 모양이었다. 뭐가 미안한데? 아까 그 말. 내가 잘못 표현했어. 오해야. 오해? 뭐가 오해야? 나 부모님한테 설명하기 어렵다는 게 그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침묵이 흘렀다. 지후도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있었다. 지후야, 너 방금 우리 아버지 보고 도망쳤잖아. 도망친 게 아니라 잠깐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 정리? 뭘 정리해? 우리 아버지가 재활용이라는 게 그렇게 충격이었어? 혜진아,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말해봐. 지후가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할게. 나도 생각을 좀 해봤어. 우리 결혼하면
여러 사람들 만나게 되잖아. 내 회사 사람들, 친구들, 부모님, 지인들. 그때마다 장인어른 소개할 일이 있을 텐데. 말끝을 흐렸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뭘 말하려는지. 부끄럽다는 거지. 부끄럽다는 게 아니라. 좀 애매하잖아. 애매해? 뭐가 애매해? 혜진아, 현실을 봐. 우리 사회가 그런 거 있잖아. 직업에 대한 선입견 같은 거. 그 선입견을 너도 갖고 있다는 거네. 대답이 없었다. 그게 답이었다. 지후야, 너 우리 아버지 뭐 하시는지 알아? 재활용. 그거 말고. 진짜 뭐 하시는지. 사진을 보냈다는 걸 알면서도 물었다. 아까 내가 보낸 사진 봤지? 봤어. 2012년 공장 화재 났을 때 우리 아버지 혼자 들어가서 사람들 구했어. 고철 더미 치우고 길 만들어주고 사람들 빠져나오게 했어. 그 덕에 3명이 살았어. 그건 몰랐어. 당연히 몰랐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으니까. 너는 우리 아버지 보고 그냥 재활용 일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잖아. 더럽고 냄새나고 설명하기 어려운 사람. 혜진아, 나 진짜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럼 뭔데? 왜 도망쳤어? 왜 택시 타고 그냥 갔어? 지후가 말을 잃었다. 지후야, 나 오늘 알았어. 너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이미지를 사랑한 거였어. 내가 만들어줄 수 있는 나. 포장된 나. 아니야, 혜진아. 나 진심이야. 진심이면 우리 아버지 보고 도망치지 않았을 거야.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아버지가 조용히 다가왔다. 혜진아. 응, 아빠. 힘들지? 응. 아버지가 내 어깨를 토닥였다. 괜찮아. 다 지나가. 아빠 미안해. 왜 또 미안해? 아빠 때문에 내가 이런 일 겪는 거잖아.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혜진아, 아빠 때문이 아니야. 그 사람 때문이야.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 사람 때문이야. 그리고 너 기억해. 누군가 너를 낮게 부르면 그건 너만의 문제가 아니야. 너를 키운 사람 전체를 낮추는 거야. 그건 그냥 연애 문제가 아니야. 우리 집 전체의 존엄이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존엄. 맞았다. 이건 단순히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문제가 아니었다. 내가 어디서 왔고 누가 나를 키웠고 내 뿌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였다. 그날 밤 혼자 있고 싶었다. 아버지 집 작은 방에 누워서 천장을 봤다. 핸드폰에 지후의 문자가 계속 왔다. 혜진아,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 내가 잘못 생각했어. 기회 한 번만 더 줘. 나 진짜 반성하고 있어.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첫 번째 이상 신호를 내가 그냥 넘긴 순간부터 나는 조금씩 작아지고 있었다는 걸. 재료가 좋은데 포장이 아쉽다는 말. 그런데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 습관을 고쳐야 한다는 말. 그 모든 말들이 쌓여서 오늘 이 순간이 된 거였다. 나는 더 이상 작아지고 싶지 않았다. 눈 감고 넘기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결심했다. 이 관계는 여기서 끝이라고. 다음 날 아침 문자가 왔다. 혜진아, 나 지금 내 아버지 집 앞이야.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 10분만 시간 줘. 창밖을 봤다. 정말 지후가 서 있었다. 손에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아버지가 물었다. 누구야? 지후. 왔어? 어제 일 다 끝났나 보네. 나는 나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 싸우고 싶지도 않았다. 밖으로 나갔다. 지후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혜진아, 왜 왔어? 아버님께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서.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 지금 와서 뭐하러? 한 번만 기회 줘. 제대로 보여줄게.
지후의 목소리가 간절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진심이 아니라 수습이라는 걸. 들어와. 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셨다. 어제 일 잘 됐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버님. 급한 일이라. 괜찮아요. 바쁜 사람이 어쩔 수 없지. 앉아요. 지후가 꽃다발을 건넸다. 늦었지만 처음 뵙는 인사입니다. 아이고, 이런 것까지. 고마워요. 분위기가 어색했다. 지후는 계속 주변을 둘러봤다. 작은 집, 오래된 가구, 창밖으로 보이는 재활용센터. 그의 눈빛이 불편해 보였다. 감추려 했지만 보였다. 아버님 힘든 일 하시는데 대단하십니다. 말은 존경처럼 들렸지만 톤은 달랐다. 형식적이었다. 뭐 평생 한 일이라. 익숙해요.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데 혹시 그만두실 생각은 없으세요? 순간 공기가 얼었다. 아버지가 지우를 봤다. 왜요? 그만둬야 하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건강 때문에요. 무릎도 안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무릎 아픈 건 나이 들면 다 그렇죠. 일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래도 좀 더 편한 일을. 아버지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씁쓸했다. 편한 일이 뭔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일이 좋아요. 지우가 더 말하지 못했다. 잠시 후 지우가 말했다. 아버님, 제가 센터 일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구경도 하고 싶고. 괜찮아요. 위험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아버지가 나를 봤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조심히. 안전화는 없으니까 조심해요. 센터로 갔다. 지후는 깨끗한 슬랙스에 구두 차림이었다. 장갑 끼세요. 아버지가 장갑을 건넸다. 지후가 껴봤지만 제대로 끼지도 못했다. 이 철근 좀 저쪽으로 옮겨야 하는데. 같이 들어봐요. 네. 지후가 철근을 잡았다. 무거웠다. 얼굴이 빨개졌다. 조심히. 발 조심하고. 철근을 옮기다가 지후의 바지가 녹슨 철판에 긁혔다.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아. 지후가 당황했다. 비싼 바지였다. 괜찮아요? 다쳤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괜찮지 않았다. 손에는 녹물이 묻었고 구두는 진흙투성이었다. 여기 들어오지 마요. 다쳐요. 안전화 없으면 위험해요. 그냥 밖에 있어요. 아버지가 말했다. 배려였다. 지후의 체면까지 챙겨주는. 지후가 센터 밖으로 나왔다. 손을 털고 바지를 보고 한숨을 쉬었다. 나는 그 모습을 봤다. 이 사람은 지금 노력하는 게 아니었다. 이건 쇼였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다는 증거를 만들고 싶은 거였다. 일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들어왔다. 아버지가 물을 건넸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지후가 물을 마시며 핸드폰을 봤다. 바지에 묻은 얼룩을 신경 쓰는 게 보였다. 지후 씨. 아버지가 말했다. 응? 우리 혜진이 잘 부탁합니다. 네, 아버님. 근데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어제 왜 갑자기 갔어요? 순간 침묵이 흘렀다. 급한 일이 있어서. 거짓말 같은데요. 지후가 당황했다. 아버님, 내 딸이 어제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뭐라고 했길래? 죄송합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대답만 해주세요. 우리 집이 마음에 안 드셨죠?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나도 안다고. 내가 하는 일이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더럽고 냄새나고 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버님 정말 그런 뜻이. 근데요, 지우 씨. 아버지가 지우를 똑바로 봤다. 나는 이 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한 번도. 그리고 이 일로 내 딸 대학까지 보냈어요. 빚 하나 없이.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내 딸한테 뭐라고 했어요? 부모님한테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죠? 지후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사과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일어났다. 지후 씨, 우리 혜진이 좋은 아이예요. 착하고 성실하고. 근데 착한 게 약한 게 아니에요. 그 애가 당신한테 기회 주는 건 약해서가 아니라 배려하는 거예요.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다음에 오실 때는 진심으로 오세요. 쇼하러 오지 말고. 지후가 아무 말도 못했다. 아버지는 부엌으로 들어가셨다. 지후가 나를 봤다. 혜진아, 집 갈 시간 아니야? 나 진짜 잘못했어. 한 번만 더. 지후야. 응?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관계 유지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야? 대답하지 못했다. 너 아까 센터에서 한숨 쉬는 거 봤어. 바지 찢어진 거 보면서.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해. 지겹다. 지우가 떠났다. 꽃다발은 그대로 테이블 위에 남았다. 나는 그 꽃을 보며 생각했다. 이 관계는 이미 끝났다고. 끝나야 한다고. 지우가 떠난 뒤 아버지가 부엌에서 나왔다. 혜진아, 밥 먹자. 아빠, 나 배 안 고파. 그래도 먹어야지. 기운 없으면 안 돼. 식탁에 앉았다. 아버지가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가 놓였다. 아빠, 아까 너무 심했던 거 아니야? 뭐가? 지우한테 한 말. 아버지가 숟가락을 놓으며 나를 봤다. 혜진아, 아빠가 심한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심한 거야. 그래도 너 그 친구 계속 만날 거야? 대답할 수 없었다. 혜진아, 아빠 말 들어봐. 사람이 한 번 실수할 수는 있어. 근데 그 실수를 어떻게 수습하는지 보면 그 사람 본질이 보여. 그 친구는 지금 수습하는 게 아니라 덮으려고 하는 거야. 맞는 말이었다. 지우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였다. 그날 밤 지우한테 문자가 왔다. 혜진아, 내일 만나줄 수 있어? 제대로 얘기하고 싶어. 망설였다. 만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정리는 해야 했다. 알았어. 내일 저녁 7시. 우리 회사 앞 카페. 고마워. 꼭 갈게. 다음 날 저녁 카페에 도착했다. 지후가 이미 와 있었다. 정장 차림, 단정한 모습. 하지만 표정이 피곤해 보였다. 혜진아, 와줘서 고마워.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혜진아, 나 정말 많이 생각했어. 그래? 내가 너무 좁게 생각했어. 내 아버지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또 그 말이었다. 지후야. 응? 너 진짜 뭐가 미안한 건지 알아? 내가 내 아버지를 무시한 거. 그것만? 지후가 멈칫했다. 너는 나를 무시했어. 내가 어디서 왔고 무엇으로 자랐고 누가 나를 키웠는지 전부 무시했어. 혜진아, 나 정말 그런 뜻 아니었다는 말 그만해. 너 어제 우리 센터에서 한숨 쉰 거 봤어. 바지 찢어지고 손 더러워지는 거 보면서. 지후가 고개를 숙였다. 인정해. 너는 우리 집이 싫었어. 우리 아버지가 하는 일이 부끄러웠어. 나랑 결혼하면 그걸 평생 짊어져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 침묵이 흘렀다.
지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혜진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뭘 하면 돼? 아무것도 하지 마. 뭐? 이제 끝이야. 지후의 얼굴이 굳었다. 혜진아, 기회 한 번만 더 줘. 내가 달라질게. 사람은 안 변해. 특히 생각은. 나 변할 수 있어. 진짜로. 고개를 저었다. 지후야, 너는 변하는 게 아니라 참는 거야. 우리 아버지 보는 게 불편해도 참고, 내 배경이 부담스러워도 참고. 그게 변하는 거야? 나는 그런 관계 원하지 않아. 상대가 나를 참아야 하는 관계. 지후가 테이블을 짚었다. 혜진아, 제발. 우리 이렇게 끝내지 말자. 이미 끝났어. 내가 택시 타고 떠난 그 순간. 지후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말했다. 혜진아, 솔직히 말할게. 뭐? 나도 힘들었어. 너희 아버지 일 알고 나서. 심장이 철렁했다. 뭐라고? 내 부모님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계속 생각했어. 그래서? 그래도 너를 사랑하니까 극복하려고 했어. 노력했어. 근데 너는 그것도 인정 안 해주네. 말문이 막혔다.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한 거지? 지후야. 응?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내가 노력했다고. 아니, 그 전에. 극복하려고 했다고. 지후가 깨달았다.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 그게. 우리 아버지가 극복해야 할 대상이야? 혜진아, 그런 뜻이 아니라. 일어섰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지후야, 너 진짜 모르는구나. 뭘?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핸드폰을 꺼냈다. 그 사진을 지후 앞에 내밀었다. 2012년 공장 화재 사진. 이거 봐. 봤어. 내가 보낸 거. 제대로 봐. 여기 서 있는 사람. 불길 속에서 사람 구한 사람. 내가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고 한 사람. 이 사람이 내 아버지야. 지후가 사진을 봤다. 그리고 이 사람이 30년 동안 일해서 나를 키웠어. 나를 대학 보냈어. 빚 하나 없이. 내가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설명하기 어렵다고 한 그 손으로. 혜진아. 내가 깨끗하다고 자랑하는 그 손은 뭐 했어? 누구 살렸어? 누구 키웠어? 지후가 말을 잇지 못했다. 너의 깨끗함은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너의 우월감은 내 능력이 아니야. 그냥 내가 운이 좋았을 뿐이야.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알았어. 누군가 내 삶을 낮게 부르면 그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길러낸 사람 전체를 낮추는 거라는 걸. 그건 그냥 연애 문제가 아니야. 우리 집 전체의 존엄이야. 혜진아, 제발. 오늘로 끝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지후가 일어서며 손을 뻗었다. 혜진아. 뿌리쳤다. 손 치워. 그 깨끗한 손으로 나 만지지 마. 카페를 나왔다. 지후가 따라오지 않았다. 밖에 나와서 한참을 걸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한테 전화했다. 여보세요? 아빠. 혜진아, 만남 어땠어? 끝났어. 침묵이 흘렀다. 그래. 잘했다. 아빠, 나 지금 울 것 같아. 울어. 울어도 돼. 근데 이상해. 슬픈 게 아니라. 후련해. 그럼 됐다. 혜진아, 너 잘했어. 아빠 자랑스럽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웃고 있었다. 아빠 사랑해. 나도. 조심히 들어와. 전화를 끊었다. 하늘을 봤다. 별이 보였다. 첫 번째 이상 신호를 넘기지 않기로 한 날. 나는 조금씩 작아지는 걸 멈췄다.
오늘 나는 한 사람을 잃었다. 근데 이상하지. 잃어버린 느낌이 아니라 덜어낸 느낌이었다. 쓰레기는 밖으로 내보내는 거니까. 그날 밤 아버지 집에 갔다. 열쇠를 꺼내려는데 문이 열렸다. 왔어?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다. 응, 아빠. 들어와. 밥 먹었어? 아직. 알았어. 아빠가 해줄게. 부엌으로 가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봤다. 조금 구분 등 천천히 걷는 걸음. 이 사람이 평생 나를 위해 뭘 했는지 지우는 끝까지 몰랐다. 식탁에 앉았다. 아버지가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셨다. 아빠, 내가 할게. 아니야. 앉아 있어. 금방 돼. 잠시 후 따뜻한 밥과 찌개가 나왔다. 아버지가 밥을 떠서 내 앞에 놓았다. 많이 힘들었지? 응. 근데 잘했어. 아빠가 봐도 잘한 거야. 숟가락을 들었다. 밥을 한 입 먹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아빠. 왜? 나 약혼 안 할 거야.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내 결정 존중해. 실망했어? 왜 실망해? 오히려 다행이야. 다행? 그래. 내가 억지로 맞추지 않아서. 내가 작아지지 않아서. 밥을 한 숟갈 더 떠서 건네주셨다. 허리 펴고 먹어. 네 허리도 망가지면 큰일이야. 그 말에 눈물이 났다. 참았다. 아빠. 응? 아빠는 한 번도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마. 아빠 잘못 없어. 아버지가 웃었다. 알아. 근데 가끔은 미안해.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 나 고생 안 했어. 아빠 덕분에 잘 컸어. 고맙다, 혜진아. 둘이서 조용히 밥을 먹었다. 말은 없었지만 편안했다.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았다. 아버지가 차를 내왔다. 혜진아,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일단은 일 열심히 할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연애는 당분간은 안 할 것 같아. 지금은 나한테 집중하고 싶어.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맞아. 급할 거 없어. 아빠는? 나? 아빠도 이제 좀 쉬어. 일줄이고. 아버지가 웃었다. 혜진아, 아빠는 이 일이 좋아. 진짜야. 무릎 아픈데. 나이 들면 다 아파. 근데 움직이는 게 더 좋아. 가만히 있으면 더 아파. 그래도 걱정 마. 아빠 알아서 해. 너나 신경 써.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다. 센터에 불이 켜져 있었다. 아빠, 2012년 공장 화재 때 진짜 사람 구했어? 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그걸 어떻게 알아? 기사 찾아봤어. 그래. 왜 한 번도 말 안 했어? 자랑할 일이 아니니까. 당연한 거 했을 뿐이야. 당연한 게 아니야. 위험한 거였잖아. 아버지가 멀리 보며 말했다. 그때 안 들어갔으면 사람이 죽었을 거야. 나는 그 길을 알았어. 고철덤이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무섭지 않았어? 무서웠지. 근데 더 무서운 건 가만히 있는 거였어. 가슴이 뜨거워졌다. 아빠, 나 아빠 자랑스러워. 나도 내가 자랑스럽다. 그날 밤 작은 방에 누워서 생각했다. 나는 이제 눈 감고 넘기지 않을 거다. 첫 번째 이상 신호를 그냥 내가 예민해서라고 덮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내가 조금씩 작아진다는 걸 알았다. 재료가 좋은데 포장이 아쉽다는 말. 너는 그런데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 이미지를 다듬어 주겠다는 말. 그 모든 말들이 사실은 교정이었다. 나를 고치겠다는 거였다. 하지만 나는 고쳐져야 할 사람이 아니었다. 한 달이 지났다. 회사 일은 여전히 바쁘고 야근은 여전히 많았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세라 언니가 물었다. 혜진아, 요즘 표정 좋다? 뭔가 편해 보여. 그래? 응. 전보다 훨씬. 그런가? 그 남자친구는? 끝났어. 잘한 거야. 나도 그 사람 별로였어. 웃었다. 언니 고마워. 그때 말해줘서. 뭘? 당연한 거지. 주말 아버지한테 갔다. 센터에서 일하고 계셨다. 아빠. 혜진아 왔어? 심부름 좀 와줘. 뭐 필요한 거 없어? 필요한 거? 없는데? 그럼 저녁이나 같이 먹자. 그래. 아빠가 삼겹살 구워줄게. 같이 마트에 갔다. 장을 보며 걷는데 아버지가 말했다. 혜진아. 응? 너 요즘 표정 좋다. 아빠도 그렇게 봐? 응. 밝아졌어. 그런가? 내가 행복해 보여서 아빠도 좋아. 손을 잡았다. 거친 손이었다. 하지만 따뜻했다. 아빠, 나 행복해. 그래. 그럼 됐다. 그날 밤 혼자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한 사람을 잃었다. 근데 이상하지. 잃어버린 느낌이 아니라 덜어낸 느낌이다. 쓰레기는 밖으로 내보내는 거니까. 누군가 내 삶을 낮게 부르면 그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길러낸 사람 전체를 낮추는 거다. 그건 그냥 연애 문제가 아니었다. 우리 집 전체의 존엄이었다. 나는 더 이상 작아지지 않을 것이다. 나를 교정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 혼자서도 충분히 괜찮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충분하니까. 일기를 덮었다. 창밖을 봤다. 별이 보였다. 몇 달 후 세라 언니가 말했다. 혜진아, 너 요즘 완전 달라졌다. 뭐가? 모르겠어. 그냥 단단해진 느낌? 단단해? 응. 전에는 약간 조심스러웠는데 지금은 확실해 보여. 내가 뭘 원하는지 뭘 안 받아들일지. 웃었다. 언니, 나 이제 알아. 내가 누군지. 그래? 응. 나는 윤만수의 딸이야. 재활용센터 사장의 딸. 15년 현장에서 일한 품질관리팀장. 그리고 그게 자랑스러워. 세라 언니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그래. 그거야. 그게 진짜 너야. 그날 저녁 퇴근길에 하늘을 봤다. 노을이 예뻤다.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한테 문자를 보냈다. 아빠, 주말에 갈게. 내가 밥 해줄게. 답장이 왔다. 그래. 기다릴게. 조심히 와라. 웃으며 걸었다. 나는 이제 괜찮았다. 정말로. 나를 낮추는 사람은 필요 없었다. 나를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됐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 그리고 아버지였다. 그걸로 충분했다.